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지급력제도 도입 수정안 KICS 3.0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KICS 도입 배경 및 그간의 경과, 두 번째, KICS 3.0 주요 내용, 세 번째, KICS 시행에 대비한 향후 과제, 네 번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KICS 도입 배경입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IFRS 17 시행이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 국제감독자 협의회인 IAIS에서 보험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산부채 평가 기준과 지급력 산출 방식의 상호 의존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RBC 제도의 한계에 있습니다. 경제적, 계리적 가정 변화에 따라서 자본 변동성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점도 있고, 특히 건전성 착시 효과로 인해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윤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보험 자본구제의 패러다임이 시가평가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IAIS의 ICS, EU의 솔벤시2, 캐나다의 라이켓 등 많은 국가에서 시가평가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행 원가 기반 RBC 제도를 자산부채 시가 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새로운 지급 여력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보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로서는 국제보험 자본기준 ICS를 기반으로 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보유계약 및 자산운용 특성 등 리스크 속성을 충분히 감안한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를 산출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성장 전략에서 장기 관점의 리스크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 산업의 신뢰도가 제고가 돼서 글로벌 경쟁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감독당국 측면에서도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그 감독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대외 신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IMF의 금융부문 평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보험 소비자 및 투자자 측면에서도 보험회사 선택 시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지급 여력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간의 경과입니다. KICS는 2017년 3월달 공개 협의안 발표 이후 도입 초안 KICS 1.0, 2.0, 3.0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차 계량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제3차 계량 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KICS 도입 안별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KICS 1.0의 경우에는 ICS 필드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솔벤시2를 접목해서 도입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의 경우에는 ICS 필드 테스트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국내 보험 통계를 기반으로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KICS 3.0의 경우에는 ICS 2.0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그리고 국내 산업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정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현행 RBC 제도와 KICS의 기본적인 틀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산부채 평가 기준이 크게 바뀝니다. 현행 RBC 제도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평가와 원가평가가 일부 혼재되어 있고 부채는 원칙적으로 원가평가인데 반해 KICS에서는 완전한 시가평가로 전환되게 됩니다. 리스크 종류에 있어서 현재는 5대 리스크,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를 측정했는데 반해 KICS는 여기에 더해서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 자산 집중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리스크 측정 방식에 있어서도 현재 위험 계수 방식을 적용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교해집니다. 또한 신뢰 수준도 현재는 99% 신뢰 수준에서 앞으로는 99.5%로 보다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KICS 3.0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CS는 크게 국제 기준 반영하는 부분과 국내 통계를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기타 개선 필요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 반영 부분은 갱신 계약에 있어서 부채의 현금 흐름 추정이 되게 중요한데 언제까지 추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 마진 산출 방식이 변경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일반 손해보험 리스크 산출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국내 통계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리스크 산출 시 장기 선도 금리에 대해서 충격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장 리스크 세부 위험 간 상관계수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 필요 사항에서는 보통주 이외 자본증권에 대한 기본 인정 한도가 일부 변경이 되었고, 대재 리스크 산출 시 국내 지역 구분도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접 투자 기구에 대한 리스크 측정 방식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경계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부채 평가 시 갱신 이후에 미래 예상 순현금 불임이 이익이 된 경우 이익 발생 이전까지 현금으로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은 갱신 시 계약자별 위험 평가를 통해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최초 갱신 시점까지 현금 흐름을 부채 평가에 반영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만기 시까지 모든 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기존 방식은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계약과 이익계약으로 구분한다면 이익계약은 차기 갱신 시까지 이익을 단기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에 불과했고, 손실계약은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까지 모든 손실을 다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은 모두 대부분 만기 시까지 평가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미래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부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가용자본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마진 산출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건전성 회계에서 부채는 현행 추정 부채와 위험마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추정 부채는 최적 가정 하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고, 위험마진은 현행 추정 부채의 불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험마진 산출 방식은 크게 자본비용법과 신뢰수준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솔벤시 2의 경우에는 자본비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국제 회계 ICS에서는 초안에서 자본비용법을 처음에 적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의 결과 신뢰수준법을 적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본비용법은 위험마진을 요구자본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아서 요구자본 현가 합계액에 자본비용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반면에 신뢰수준법은 위험마진을 사망률 등의 변동에 의해서 보험부채 평가 부족에 대비해서 일정 신뢰수준 하에서 추가적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본비용법이 굉장히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신뢰수준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보다 부채 적립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결과 가용자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손해보험 리스크 산출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 손보 리스크 보장 단위 간 리스크 분산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관계수가 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 분석 결과 일반 손보 리스크의 보장 단위가 리스크 분산 효과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그룹 내에 화재, 기술, 종합, 해상 등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는 상관계수가 1이었다면 이를 0.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스크 분산 효과가 반영되고 일반 손보 리스크 요구 자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 등 국내 금융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장기 선도 금리에 대한 금리 충격 시나리오 적용 부분입니다. 원래 ICS에서는 롱텀 포워드의 장기 선도 금리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금리 충격을 적용하였습니다만, 기존 KICS 2.0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계 분석 결과 장기 선도 금리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bp 충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과거 시계열 분석 결과 장기 선도 금리의 변동성이 15bp였었고, 그리고 ICS의 LTFR 연등간 변동성 한도가 15bp인 점을 고려해서
충격은 15bp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리스크 세부 위험 간 상관계수 적용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시장 리스크 세부 위험 간 상관계수는 ICS와 동일한 상관계수를 적용하였는데 국내 통계 분석 결과 시장 리스크 위험 세부 상관계수가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과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0.5에서 0.25, 주식 및 외환의 경우에는 0.25에서 마이너스 0.25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리스크 분산 효과가 더욱더 확대돼서 시장 리스크에 대한 요구 자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기본 한도, 인정 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통주 유예 자본증권, 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조건부 자본증권, 일명 코코본드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기본 자본의 20% 한도로 기본 자본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자본 확충이 필요한 때에는 기본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기본 자본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도가 기본 자본의 20%로 설정되다 보니 그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기본 자본을 늘릴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베이스를 기본 자본이 아니라 요구 자본의 15% 한도로 기본 자본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수능성 등 이슈를 고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재해 위험 산출입니다. 대재해 위험, 즉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같은 대재해 위험의 경우에는 국내를 5개의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여서 리스크를 평가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에 대해서 단일적으로 통합해서 산출하는 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전국 단위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고려했고 국제적으로도 대재해 리스크의 산출 기준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 주 단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단위로 크게 산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국내에서 너무 잘게 리스크를 구분할 필요성도 없는 부분들도 감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접 투자 기구에 대한 리스크 산출 기준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간접 투자 기구, 즉 예를 들어서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세부 편입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별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룩스루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세부 자산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자산 군별로 리스크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 너무 이제 크게 리스크를 묶다 보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중간적인 방식으로 실제 편입 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편입 비율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실제 편입 비율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약관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자산 군별 리스크를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도 상당히 많은데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KICS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KICS 안정적 시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착륙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서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경과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해외 경과 조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계량 영향평가 결과 보험회사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경과 조치 종류 및 기간을 검토하고 특히 경과 조치를 하게 되면 자본 확충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위한 방지 장치도 설계할 예정이고 그리고 경과 조치를 받는 회사와 받지 않는 회사의 공정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보험 영업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제반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한 장치도 고안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과 조치와 함께 보험회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계량 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예상 KICS 비율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시스템 구축 정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준비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준비가 미진한 회사에서는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ALM 관리 등 선제적 대응도 유도할 생각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KICS 시행 대비해서 보험 법규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IFRS 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보험 법규 전면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법규 개정 사항으로는 KICS 시행과 관련해서 재무 건전성 관련된 기준을 맞춰 개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경영실태 평가 기준도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특히 경영실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리스크 구분 단위가 새롭게 개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계량 평가 기준, 그다음에 비계량 평가 기준도 전반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리포팅 시스템, 업무 보고서 양식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입된 RBC 제도 하에서 내부 모형 승인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기준인 건전성 기준에 맞춰서 내부 모형 승인 제도도 새롭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급력 제도는 저희 감독 당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 업계에서도 충분히 준비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급력 제도의 이행을 위해서 이행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산부채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새로운 지급력 제도에 맞춰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KICS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경과 조치를 둔다는 이야기는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질의 자본 확충을 통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내부 유보해서 자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KICS는 컴퓨팅 시스템, 즉 전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산부채 평가 시스템 등 복잡한 시스템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자본 배분 등을 위해서도 관련 연관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산출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짐에 따라서 KICS 리스크 산출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양성에 기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 감독당국에서는 IFRS 17 시행 시기에 맞춰서 KICS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계량 영향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KICS 연착륙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지급력 제도 도입과 연관돼서 적기능 조치, 그다음에 공시제도, 그다음에 위험기준 경영시대 평가 제도 등 연관된 감독 제도도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항들은 보험 법규에 기반하기 때문에 법규 개정 사항도 전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